워썹 모티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3월 7일 목요일 연수 3일째입니다. 대망의 마이크로 티칭 날이었는데요. 매도 그런 말 옛날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오늘 그거를 매우 깊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게? 어제는 운이 나쁘다고 표현했지만 운 좋게 순서가 뽑기 10명 중에 첫 번째로 당첨이 돼서 근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다른 뒤에 나오는 수업들도 마음을 편하게 참관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도 약간 편한 마음으로 밖에서 놀다 왔습니다. 재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 어찌저찌 9시부터 와 진짜 이 안에서 5단에서 땀이 얼마나 났는지 긴장을 해가지고 땀이 막 두두둑 떨어지는 게 밖에선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랑 할 때랑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느낌, 제가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래서 내적 땀을 이제 폭풍 막 흘리면서 어찌저찌 마이크로 티칭을 완료했습니다. 시작하나? Yeah, should I start now? When you're ready, I'm just getting a timer first. So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one. So today we are going to do a little activity about debate. First, I want you guys to move here. So you guys will be insa, and you will be asa. 일단은 제가 오늘 마이크로 티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좋았던 점은 일단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긴 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들께는 뭐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모두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막 활동이 막 시키는 게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도 막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 활동을 지켜보는 내내 저는 되게 뭔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름은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그게 갑자기 약간 어느 순간 우리 약간 에너제틱하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분답긴 하지만 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중딩들이 조금은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이제 선생님들 숫자도 적었고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까 제가 늘 30명, 뭐 10조, 아니면 많아봤자 6조, 7조? 이런 조가 막 우글우글 그 좁은 교실에 이렇게 앉아서 북적북적 하면서 했던 그 수업의 분위기가 안 나니까 저는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거 약간 중독됐나 봐요. 선생님들이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막 토론을 해주시니까 제가 겪어왔던 시끌벅적했던 교실이 조금은 그리워진 순간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볼드모트 지팡입니다. Do some magic. 매직? Yeah. 루모스. 뭐지? 아브라카다브라. 오늘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을 하고 나서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 강사분이랑 2명의 오브저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선생님들에게 받은 피드백 중에서 당연히 학생으로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주셨죠. 그래서 그 피드백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이거 진짜 내가 고쳐서 적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수업이 디베이트 게임 수업이었는데요. 그 중등 영어 수업 나눔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영어 토론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드가 사실은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 카드당 15장씩 들어있어서 총 아이들이 선생님 등장합니다. 카드가 사실은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저의 욕심이겠죠. 근데
저희 중딩들이랑 했을 때는 이 중딩들도 약간 컴페티티브해져가지고 경쟁의식이 막 폭발해서 이 카드를 막 다 썼어요. 그냥 정말 잘하는 애는 팀별로 한 토픽당 뭐 3분의 4분 진행했는데 30 몇 장을 쓴 애들이 있긴 있어요. 총 합치면 40장 정도가 40 몇 장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카드를 사실은 제가 인정합니다. 숫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동의하는 카드 15장, 반대하는 카드 15장, 의견을 제시하는 카드 15장, 이렇게 해서 45장씩이 보통 팀별로 있고, 찬반 팀별로 있고, 리더도 한 20장 정도의 리딩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중학생들이 제한시간, 제가 한 토픽당 제한시간을 4분 정도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시간에 모두 다 사용하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 참관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방법이 뭐냐면, 저는 카드들을 이렇게 쫙 책상에 펴놓고 글자들이 보이게 펴놓고 그 프레이즈를 쓸 때마다 뒤집게 시켜놓고는 토픽이 바뀔 때마다 새로 뒤집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또 45개의 세트를 애들이 또 쓸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참관자 선생님 생각에서는 매 토픽마다 새로 카드를 원상복구하지 말고 뒤집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두면 자기가 썼던 거를 또 쓰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새로운 언어를 도전하게끔 푸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줘서,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푸시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과연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카드만 쓰지 않고 새로운 프레이즈를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시해줬던 거는, 이 수많은 카드를 사실상 제가 아이들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이러고 치웠지. 근데 이 카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줬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참 좋다고 느꼈던 게, 카드를 색깔별로 나눠 있다면 빨강색, 초록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있는데, 조별로 아이들한테 카드, 색깔 카드를 이렇게 주고 카드를 펼쳐보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 카드에 적힌 말들은 뭐 어떤 용도의 카드일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게 한 다음에 아이들 의견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토론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카드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그 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꼭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직접 발견하는 기쁨을 주자는 거죠. 그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는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또 이런 학습지를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드렸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애들이랑 했던 것보다 토픽을 수를 줄이긴 했어요. 제한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토픽을 3개만 해서, 이걸 토픽을 선생님들께 그냥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는 시간을 드렸는데,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토픽별로 찬반 의견을 모두 한번 적어봐라. 당신이 생각했을 때 찬성일 때는 뭐 어떤 게 필요하고 반대일 때는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 적어봐라 라고만 학습지를 줬지, 모델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습지를 준 다음에 양측 의견을 그냥 살펴보라고만 하지 말고, 제가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표를 화면에 띄워서, 스크린에 띄워서 아이들 그 반전체로 한번 모델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작성하라고 했으면, 선생님들에게 이걸 작성하라고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 제한 시간 안에 이걸 다 해내야지라는 부담감에 이런 게 뭔가 천천히 뭔가를 모델링하고 살펴보는 그런 걸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약간 그랬던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디베이트 노트를 드리고 이 학습지를 드리고 한번 찬반 의견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형식으로 찬성이면 뭐 학교에 폰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락 안 된다, 게임을 할 수도 있다, 집중력 하락, 뭐
뭐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토론할 때 쓸 재료를 적으라는 의미였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막 의견을 문장으로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첫 번째 토픽을 가지고 화면에 띄워서 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적어가는 걸 보여드렸다면 학생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적 땀을 막 이만큼 흘리고 그래도 피드백을 받고 뭔가 이래서 참관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수업이 좀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오늘 저 외에 4명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초등 수업. 이게 저희는 한 반에 5명은 초등학교 선생님, 5명은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초등 수업을 저는 처음 봤어요. 수업 마이크로 티칭 하는 거를. 와, 진짜 초등 수업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중등 수업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오늘 진짜 제가 학생으로 참여하면서 온몸으로 느꼈어요. 약간 중등들은 중등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뭔가 개성을 표현할 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금방 지치는 데 비해 초등학교 수업은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선생님의 뭐 여러 가지 칭찬 그리고 약간 뭐 귀여운 챈트 같은 거 약간 중독성 있는 노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막 배운 거 뭐지? in, on, under 뭐지? next to 아닌데 in front of, behind, next to, between 이런 노래를 배웠는데 그 노래 이런 구절이 in, on, under 이거를 한 6번 반복은 한 것 같죠? 막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수업 내내 까먹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수업은 확실히 중등 수업보다 반복이라든지 약간 기초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게 많다라는 걸 오늘 되게 느꼈고 진짜 초등 선생님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기초를 다져주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뭔가를 했을 때 리액션이 굉장히 크고 막 제가 들어도 막 기분 좋은 very good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뭔가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기분 좋게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저도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초등 선생님 중에서 해주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저 처음 봤어요.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PPT에 선택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2문장을 막 띄워줘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텔레파시를 통하면 포인트를 얻게 돼요. 1점. 만약에 선생님과 통하지 않았으면 0점인데 영어 문장을 이렇게 띄워주고 자 과연 이 다음에 문장이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10문장을 적었는데 제가 6개나 맞췄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생님과 통한 느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뭔가 게이미피케이션을 되게 잘 썼는데 그 와중에도 영어를 뭔가 많이 아이들이 적어야 하는 이런 활동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그래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중등 수업에서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은 음악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이었는데요. 중학생들 진짜 음악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있어요. 애들 막 특히 힙합 그리고 고딩 래퍼가 아무튼 그거 노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엄청 감수성이 풍부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저는 늘 느끼고 있었는데 음악과 관련된 수업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수업을 보면서 음악의 장르에 대해서 배우고 그 장르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그 장르와 매칭시켜보는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학습지에 보면은 장면을 4개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조별로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떤 스토리인지 그리고 이 장면의
흘러나올 배경음악은 어떤 음악이 나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별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이거? 저희 진짜 막장 이야기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창의성을 주는 창의성에 뭔가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장르, 그러니까 주제가 음악이니만큼 멀티미디어, 뭐 아이들의 폰을 이용하게 해서 음악을 직접 틀어서 배경음악으로 깔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수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장면을 몇 개만 주고 뭐 아이들한테 뭐 또 자유를 주는 거죠. 장면을 너네가 지어내봐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혹은 직접 연기를 하면서 배경음악을 찾아서 깔아봐라 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롤플레이도 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 크리에이티비티도 살리면서 뭔가 복합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업은요. 그 다음 수업은 그 전 수업이 하나 더 있네요. 영화와 관련된 주제의 수업이었는데 여기서도 영화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이파이, 로맨틱 코미디, 뭐 코미디, 호러 무비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의 장르들을 배우고 요런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사실 드릴이 굉장히 조금 많았어요. Do you like라는 표현에서 약간 Find someone who says yes라는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조별로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중딩들한테 이 수업을 할 때 어떤 걸 또 해보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영화들의 장르를 섞어서 새로운 영화의 장르를 만들어 봐라 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영화의 결말을 바꿔 봐라 라든지 영화의 주인공들을 이 영화에서 뭐 해리포터 뽑아오고 이 영화에서 뭐 아이언맨 뽑아와가지고 이런 바꿔치기 해서 만약에 얘가 이 영화관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화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라 해도 중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걸 영화를 직접 애들이 편집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웹툰 형식으로 아니면 시나리오 형식으로 적어보라 해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 사실 마지막 초등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뭐였냐면 드림하우스 만들기였어요. 근데 그냥 드림하우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드림하우스였어요. 뭐 사실은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이 비어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글을 쓰는 거였는데 룸메이트를 나의 미래의 룸메이트가 될 사람을 구하는 글적기였는데요. Dear my roommate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는 게 그 창의력도 약간 개발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원하는 소망을 다 때려 넣은 집을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수업 시간에 갤러리 워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이거 보이나요? Stamps here. 그래서 손바닥 도장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들한테 갤러리 워크 하면서 도장을 붙이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의 작품을 막 망칩니다. 막 얼굴 그려놓은 눈알, 콧구멍에 막 붙이고 애들. 그리고 막 글 사이에 막 붙이고 이래서 저 스티커 쓰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애들 갤러리 워크 할 때. 근데 이렇게 이 학생의 이 친구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에 도장을 붙이세요라는 칸을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몰라요. 선생님들이 착한 학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칸을 맞게 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음에 내가 꼭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이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제가 1등 또 했어요. 제가 완전 배산임수에 완벽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집값이 월세가 1,000만 원인데도 사람들이 다 좋대요. 그만큼 원래 제 희망을 담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 활동하면서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흥미도 있었고 네, 이거는 제가 또 중딩들과 해볼 의향이 있는 활동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수업을 하면서도 피드백을 받아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지만 다른 선생님 다 네 분의 선생님의 수업 아이디어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배워서 제 수업에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스스로 해온 수업들에 대해서 약간 고찰, 약간 반성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또 만약에 이제 이 연수가 끝나고 만약에 학교로 돌아가면은 새로운 수업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들도 조금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또 5명의 선생님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제가 또 2분 거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건데 참관을 하게 될 건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의 교훈, 매도 먼저 맞자 그거였습니다. 뒤에 나온 영상은 제가 매를 먼저 맞고 오늘 촌사람처럼 촌사람 맞으니까 촌사람처럼 덕수궁 그 수문장 교체 의식을 보고 그 수문장 아저씨랑 사진도 찍고 덕수궁도 미세먼지가 좀 많긴 했지만 어제보다 나아졌으니까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앞에 있는 산이 보여요. 오늘은 덕수궁도 우아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앞에 서 있는 수문분들과 함께 의식의 첫 번째 절차를 알리는 신호로 나각, 나발소리에 이어 6번의 험고가 울리겠습니다. Choum is to notify the first procedure of the ceremony. 出演是宣告交接仪式的第一程序的信号。交代が終わった軍は王宮へ戻り、交代したスムン軍が王宮の門を守衛します。